자체만 가지고 아니라 여기다가 꽃술도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꽃받침,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꽃자루라고 하죠. 그 부분까지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꽃을 그릴 때는 대체로 이 정도 농도면 충분히 하다. 그리고 매화 꽃잎 같은 경우에는 매화가 가지고 있는 그 잎횟수, 꽃잎횟수 개수가 5개예요. 5개를 표현을 할 때 위에서 이제 바라본 모습을 한다면은, 자, 하나, 약간 간격을 좀 띄어서요. 2개, 다음에 3개, 4개, 5개. 이 정도만 이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5개. 물론 요 사이마다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띈 상태. 이거는 완전히 위에서부터 내려다본 모습이고 완전히 개화된 상태라고 보실 거예요. 그 꽃잎의 개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모양 이런 부분들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꽃잎 그 개체에 대한 부분들 하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로 그냥 똑같아요. 하나 태어나 가지고 바로 그다음 요게 갈라지고요. 갈라지고 그 다음에 또 이것들이 뭐 이렇게 서로 모여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 변했다가 다시 조금 이제 벌어지는 상태. 그렇죠. 요 이제 꽃잎이 5개가 다 구분돼 가지고 드러날 정도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꽃술들이 슬쩍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만개한 상태까지 이제 이르르겠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꽃술을 그린다 그러면은 가운데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사방으로 벌어지는 꽃술들 그리죠. 물론 여기다가는 더 슬쩍 점도 좀 찍어서 원래 꽃을 표현할 때 하는 방법들 그대로 쓰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그릴 때는 꽃받침이나 꽃자루를 그리지 않아요. 만약에 꽃받침을 굳이 또 안정적으로 좀 그려야 될 때, 줄기라든가 가지에 비해서 좀 더 좀 안정적으로 할 때 주변에다가 점을 찍어 가지고 그걸 대신할 수는 있지만 대체로 꽃만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그냥 뭐 별 필요가 없는데, 잘 보세요. 꽃을 그릴 때 꽃잎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걸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꽃잎의 변화라든가 꽃의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쳐다보느냐, 뭐, 그쵸? 지금 이걸 만약에 꽃잎 자체를 사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각도, 그죠? 이쪽 방향으로 위로 쳐다본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요 정면으로 쳐다본다든가, 그죠? 각도가 살짝 이제 틀어지는 부분도, 물론 요것들도 꽃받침들을 다 해가지고 꽃자루가 이렇게 달리겠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각각의 각도에 따라서 틀려. 물론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으면은 사각으로만 보일 테고요. 그렇죠? 사각으로만 보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꽃받침을 그냥 가장자리에다가 그려주는 정도로만 할 수도 있다 하고요. 요거를 조금 더 펼쳐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면이 향하고 있는 꽃의 방향성이 이 시기적으로 피는 것보다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럼 한 나무 안에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이걸 다 담으시면 돼요. 한 가지 안에서도 꽃 봉우리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만개한 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포인트는 꽃을 가지 한 가지에서 꽃을 그릴 때 완전히 피어 있는 만개한 꽃을 그리기도 하지만은 어떤 것들은 꽃봉오리 하나만 그려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한 가지 안에서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작은 것과 큰 것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꽃잎도 어떤 것들은 좀 크게 그리고 어떤 것들은 작게 그리고 하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반드시 꽃이 가지고 있는 이 느낌들을 표현할 때 선생님들이 가장 처음 하실 때 오류가 뭐냐면, 꽃은 이렇게 그려야겠다고 해서는 크기를 딱 정해요. 그럼 그 크기를 다 도배를 해버려요. 이래버리면은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선생님들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꽃잎의 크기를 다양하게, 그 다음에 꽃 피는 시기도, 그리고 방향도 다양하게.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마땅치 않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가지를 대략적으로 좀 했다고 친다 그러면은, 자, 가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꽃잎을 붙일 때 이렇게 정면으로 지나가는 부분들은 꽃술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가지 지나가는 이 중간 부분에 여기가 꽃술이 위치하는 거예요. 꽃술의 중앙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열리겠죠. 자, 이렇게. 자, 그게 아니라면은, 자, 다른 꽃을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지금 한 요 정도 각도, 그죠? 요 정도 각도로 한번 보는 것들을 아래쪽으로 이제 보는 것들을 본다면은, 자, 아래쪽으로 꽃을 그릴 때는 꽃잎 자체가 앞에 맨 앞에 보이는 요 부분들은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 거는 마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두르시면 돼요. 그죠? 이걸 일일이 동그랗게 다 일일이 그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꽃이 더 힘들어져요. 또 뭐랄까 답답한 그런 느낌까지 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꽃을 좀 이렇게 간격을 띄워 놓고 일부러 이렇게 비워 놓으셔도 돼요. 그게 훨씬 더 꽃을 그릴 때 유리하죠. 보통 꽃받침은 꽃잎 5개가 있다면 그 각 꽃잎마다 꽃받침 하나씩, 그러니까 해가지고 5개 점을 찍는 게 유리할 수 있는데, 그건 완전 뒷면에서 봤을 때고, 그리고 완전 뒷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까지 많이 찍지도 않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양쪽에 찍는 거는 이제 꽃받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양쪽에 찍는 부분들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자, 이렇게 해서 마치 그 한자를 쓰듯이, 글자를 쓰듯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거는 어떤 거야? 이 상태죠, 지금. 윗면에서 봤을 때. 꽃잎이 이렇게 달려있을 때. 하나, 둘. 완전 옆면에서 본 모습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여기, 제가 아까 여기 부분은 이제 꽃받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꽃자루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꽃이 구성하고 있는 요소 몇 가지? 난초꽃도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자, 꽃술, 꽃잎, 꽃받침, 그리고 꽃자루. 요 4가지는 꽃이 가지고 있는 구성들이 그대로 잘 드러나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게 없으면 꽃을 구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자, 여기서도 꽃잎 물론 있고 꽃술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꽃받침도 있고, 그다음에 꽃자루도 다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가장 이제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꽃자루의 길이 변화에 따라서 벚꽃과 매화가 완전히 다른 상태가 돼버려요. 자,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꽃을 이렇게 하나 달았어요. 물론 꽃잎의 모양이라든가 자세히 보면 살짝 다르겠지만은 비슷한데, 이렇게 띄워가지고 여기다가, 그죠,
꽃자루를 길게 해가지고 늘어뜨렸다고 이렇게 해보세요. 한 요 정도는 그래도 약과고, 요거보다 좀 더 길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벚꽃이에요. 그렇죠? 벚꽃의 특징은 꽃자루가 길고요, 꽃술이 짧아요. 반대로 매화의 특징은 꽃자루가 짧고요, 그다음에 꽃술이 오히려 길어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 꽃술들이 오히려 꽃술이 길고, 이거에 비해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완전히 짧거나 없는 건 아닌데, 매화 꽃술에 비해서 약간 짧고요, 이 꽃자루는 매화 꽃자루에 비해서 현저하게 길어요. 이러다 보니까 가지에서부터 멀리까지, 그렇죠? 이 꽃자루가 길게 늘어지다 보니까 멀리까지 가서 공간을 채우는 효과가 있어요. 똑같은 양의 꽃이 피면은 매화는 가지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효과인 것에 반해서, 얘는 그 벚꽃은 완전히 그 나무를 주변을 완전히 덮어버리죠. 그래서 실제로는 벚꽃이 훨씬 더 화려하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일단 거기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모양들, 제가 대체로 꽃잎을 그릴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아까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피는 것에 대한 것들, 그 모두가 한 가지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그렸을 때의 부분들을 본다면은, 제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 꽃잎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을 이제 살피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꽃잎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이 꽃잎의 굵기를 너무 가늘게 그리지 않는 거예요. 가늘게 그리지 않고, 이건 이제 채색할 때나 하는 거고, 가늘게 해서 형태만 드러나는, 그렇죠? 하는 거고, 대체로 보면은 약간 굵게 가셔도 돼요. 이렇게 선을 두르실 때 선 자체가, 그렇죠? 하나는 길게 하나는 짧게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똑같이 두르셔도 되고. 지금 제가 두 번에 둘렀잖아요. 안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한 번에 다 이렇게 두르셔도 돼요. 약간 찌그러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두르고, 이건 다 두 번씩 두르는 건데, 두 번씩 두르는 거지만 길이를 하나를 길게 하고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하고 하면서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대신 너무 가늘게 그리지 마세요. 농도는 가지라든가 줄기에 비해서 흐리게 그리는 게 맞는데, 대신 굵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굵게 가는 거가 전체적으로 모두 다 굵게 가는 것보다, 그렇죠? 굵게 가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예 가늘게 가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늘었다가 굵어졌다가 해도 돼요. 그러니까 굵기 변화가 한꺼번에 요 꽃잎 안에서 이루어져도 된다고요. 또 하나의 그 방법들을 좀 보여드린다면은, 또 하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요 사이 부분들로, 그렇죠? 공기가 너무 빽빽하게 해서 꽉 채우는 것보다도, 그렇죠? 이건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아래쪽을 꽃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만, 꽃을 그릴 걸 감안하고 이 간격들을 다 띄우세요. 그렇죠? 완전히 붙이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약간씩 띄우시는 게 좋아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나서 이제 위쪽으로 한번 그릴게요. 위로 그릴 때도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붙어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위쪽도 띄우고 선과 선을 붙이지 마시고 약간 띄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얘가 이제 만개했을 때 지금 제가 여기 간격들을 일부러 다 띄운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가시면 되겠죠. 백매화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표현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그 홍은타골 그 주변을 그려가지고 색깔 이제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조금 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물 좀 칠을 하고 흐리게 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칠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칠을 하게 되면 여기만 딱 하나만 칠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잎들까지 다 해가지고 무리지어서 면적을 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주변으로 이렇게 나중에 칠을 했을 때 점점점 흐려지면서 물기가 될 수 있도록. 자, 시간 관계상 얼른 한번 말려볼게요. 자, 주변 배경 부분들을 연하게 칠을 하면은 색감 차이는 잘 안 드러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요 하얀 꽃잎들이 오히려 요 바탕색들보다 똑같은 종이인데도 불구하고 더 선명하게 내지는 더 밝게 그렇게 흰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이 가장 유력한 방법들이고요. 지금 이제 홍매를 할 차례인데 홍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표현할 때 이 어떤 색을 쓰느냐, 아예 물감 중에 그 홍매색이 따로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걸 쓰셔도 되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연지를 써요. 연지 색깔을 쓰는데 제가 접시를 한번 바꿀게요. 연지 색깔을 써서 대신 연지 색깔 이걸 그대로 쓰지 마시고요. 여기 상태에서 물을 좀 충분히 섞어 주셔야 돼요. 섞어서 그래도 연지 색깔 있는 그대로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자, 요 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슷하긴 한데 약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꽃잎을 먼저 둥근 걸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붙인 거예요.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꽃들을 지금 보고 계신데, 자, 요거는 지금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나 이렇게 붙어 있는 정도. 요거는 이제 아래쪽으로 향한 꽃잎이 아래쪽으로 향한 방향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 됩니다. 자, 나중에 이제 꽃술 같은 경우에 꽃받침, 꽃자루 다 이제 그려 볼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요 방향들은 요 방향으로 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연지를 써가지고서 꽃을 그릴 때 그럼 이걸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전체를 다 그리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도 꽃잎의 크기에 따라서 서로 달라져요. 그렇죠? 하나짜리 두 개짜리 이렇게만 세 개만 그려가지고 끝낼 수도 있고요. 지금 다 아래쪽으로 보고 있는 것들 좀 그려서 그럼 아예 위쪽으로 그리는 것도 한번 할까요? 자, 하나, 둘. 대신 붓을 쓰실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슬쩍 둥글리듯이 붓끝이 이렇게 한번 둥글리듯이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끝부분들은 약간 간격을 띄워서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꽃잎을 이렇게 해서 안에 꽃술들이 들어갈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제가 이걸 꽃술을 그리기 전에 다른 꽃잎들을 그리는 방법들을 할게요. 여기다가 지금 쓰셨던 것들이 가장 짙은 꽃잎색이에요. 자, 지금서부터는 점점 흐려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그린 거 보니까 꽃자루가 짧다 그랬죠. 이렇게 꽃잎들을 막 그리면은 가지가 이걸 통과를 하면서 지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냥 살짝 느낌만 살짝 줄 수 있을 정도로 또 좀 풀어주세요. 이건 나중에 마르면 잘 안 보여요. 오히려 이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꽃술을 그릴 때 젖어 있을 때 그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다 마른 다음에는 그리기가 편하기는 한데 오히려 젖어 있을 때 어떤 효과들을 볼 수 있는지 보세요. 얘가 지금 이 방향이라 그러면은, 자, 꽃술을 그리면은 젖어 있을 때 여기
이것들이 가능하죠. 자, 여기도. 그리고 이렇게 녹목으로 그리는 파트는 어느 부분들만 그러면 짙은 색으로 그렸던 요 부분만 그리세요. 다음에는 꽃술들을 이제 꽃잎 자체가 흐린데 꽃술을 진하게 그리면은 꽃술만 동동 뜨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꽃술도 약간 농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렇게 꽃들을 그릴 때는 모두 다 그러니까 꽃술을 그리면서 꽃들을 꽉 채우지 마세요. 지금 이 정도면 너무 많이 그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께 보여드린다고 이제 그래서 그런데, 자, 이렇게 하고, 얘네들도, 자. 이러면 이거보다 더 흐리게 이제 가는 부분들, 자. 나머지 부분들 할 때는 이제 여기 꽃받침 부분들은 이제 같이 넣어줘야겠죠? 아니, 나무 가지는 안 그리고 꽃만 잔뜩 지금 그리고 있는데, 자, 이 정도만 이제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 사이에 가지가 지나가는 걸 그려야겠다. 자, 여기서부터 끊고요. 다시 그쵸.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다음에 녹목들을 좀 동원해 가지고 주변에 타점들을 이번에는 꽃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가지에다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면은 훨씬 더 꽃과 꽃술, 그 다음에 꽃잎, 그 다음에 가지 이런 것들이 어울리면서 이제 그려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들이죠. 처음에는 요것들이 이제 흐려 보여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농도는 선생님들마다 취향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